상상인증권 신월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밤사이에도 그랬고요. 네. 지금 유럽, 미국, 일본 장기물 금리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유럽과 미국의 장기물 금리 네. 여부겠지만 그래도 일본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네. 지금 일본 30년물 국채 금리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 2위 채권 시장 일본의 국채 금리가 뛰면 전 세계 안전자산 기준이 또 달라져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건지 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일본 국채 시장은 지금 7.8조 달러 정도니까 1경 1천조 와, 조 네. 원 정도 되는데요. 원화 채권 시장이 약 2,900에서 3,000조 원이니까 한 3배에서 4배 사이 정도의 규모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채권 시장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일본 장기채 금리가 상당폭 튀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좀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과 유럽, 각국 특히나 선진국들의 장기채, 초장기채 금리가 튀는 모습에서 확인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본 국채에서 조금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일본은 타 주요국과는 다르게 지금 금리를 올리는 국면에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러한 모습들이 국채 수요에 대한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양상에 있습니다. 거기에 아무래도 선진국들은 복지나 기본적으로 의무적 지출에 대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재정에 대한 부담감은 계속 누적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아무래도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 내각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제보다는 정치적으로 안정적일 때는 또 안정적이지만 불안정할 때는 상당히 불안감을 좀 증폭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관세 협상 이후부터 이시바 총리의 이런 정권의 지속 여부에 대한 노이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집권 여당에서 사임 소식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시바 정권의 유지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프랑스에서도 집권 여당에서 불신임, 그러니까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나왔었고 지난번 여름이었죠. 영국에서도 재무장관이 이런 부분들 긴축 재정안에 대해서 영국 총리가 부인을 하게 되면서 좀 노이즈가 있었는데요.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이 계속해서 결부가 되다 보니까 장기채 금리에 대한 불안정성이 재정 이슈와 좀 결부되는 양상에 있습니다. 특히나 만약에 일본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급등을 하게 되고 전반적으로 일본 채권 시장에 대한 수요가 낮아지면서 신뢰도가 흔들릴 경우에는 일본 엔화나 일본 엔화로 표시되는 일본 국채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안전자산에 있어서 미 국채가 트럼프의 등장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것처럼 일본 국채에 대한 수요 역시나 상당 부분 좀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일본 엔화, 일본 국채, 미국채에 대한 트렌드가 바뀔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단시일 내에 그동안에 쌓여져 있었던 안전자산의 지위를 바로 놓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누적적으로 확인이 되었을 때 어느 순간에 트리거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일본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의 금리 급등 현상에 대해서는 꾸준히 모니터링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엔화, 안전자산으로 계속해서 네. 구분지었던 엔화도 연일 급등 양상을 보이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잭슨홀 미팅에서 일본 은행 총리는 금리 인상을 시사했고 네. 지금 연준의 금리 9월 금리 인하 확률 91%입니다. 페드워치 네. 기준. 이 상황 속에서 엔 캐리 트레이드 이 우려도 우리가 또 한번 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야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팀장님의 네. 의견은 어떠신지요? 근데 일단 그거에 떠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시장 참가자들은 상당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초저금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투자의 패턴들이 글로벌 자금 시장의 상당 부분 공급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대비한다라는 것은 반길 대목이기보다는 경계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달러엔 환율은 148.8엔 내외 등락을 하면서 150엔을 이제 근접하고 있을 정도로 급등, 즉 절하되고 있고요. 주요 기축 통화 중에서 달러 대비 절하폭이 가장 큰 통화가 일본 엔화가 되겠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약 1% 떨어졌고요. 월간 기준으로는 1%에 거의 육박한 0.98%인데요. 원 달러 환율과 대비했을 때는 상당폭 대조적입니다. 특히나 주간 기준으로 원화는 0.05% 내외 절상이 되었는데 엔화는 1% 가까이 0.95% 절하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지금 일본 엔화의 타 통화 대비 약세 압력이 높아져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일본은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미국은 금리를 낮추게 되게 되면은 그동안의 저금리였던 일본의 자금 수요가 상당히 좀 희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즉 캐리 트레이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면 일본의 엔화를 저리에 빌려서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타 국가, 타 자산에 투자를 하는 트레이딩 전략을 말하게 되는데요. 일본 금리가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에 근본적으로 좀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다만 일본 금리가 높아졌을 때 일본으로 다시 통화가 온다라면은 최근에 있었던 급격히 나왔던 일본 엔화의 전라에 대해서는 되돌림 양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양상, 즉 일본 금리의 상승과 일본 엔화의 약세를 통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흐름이 기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아직은 크지 않다라고 진단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일본 금리의 흐름들은 아무래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데 엔화 자체만의 동력으로 봤을 때는 절하될 가능성, 즉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달러에 의해서 변동되는 흐름들, 상대적인 부분들이 환율에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이러한 부분들은 단일 요인만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현상을 통해서 보았을 때는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언제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다시 바뀔 수가 있는 양상임을 고려한다라면은 이 부분 역시나 여름 그리고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이러한 좀 금융시장의 자산시장의 가격 상승 동력이 약해지는 계절적 특성에 좀 민감할 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는 좀 더 커질 수 있는 점이 시장의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의 이제 금리 인상 시사 발언을 바탕으로 엔화의 강세 현상은 좀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본 엔화의 강세는 일본 내부의 동력으로는 좀 지지를 하겠지만 그렇지만 달러가 가장 중요한데요. 달러 역시나 연준의 금리 인하를 통해서 상대적인 약세로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에 지금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타 기축 통화 자체가 미국만큼 견조한 경제적인 펀더멘탈을 보여주는 국가도 없고요. 미국 투자 자산에 대한 수요만큼 쏠리는 국가 역시나 거의 부재하다라고 보면은 결국엔 달러는 연준의 통화 정책 완화적인 흐름에 비춰본다라면 점진적인 약세가 나오겠지만 상대적으로는 가장 견조한 통화임을 고려할 때 일본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일본 엔화의 절상으로 갈 가능성은 아직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이제 미 국채 장기채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방송에서도 우리 팀장님이 미 장기채 금리 급등 현상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 바가 있는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30년물도 그렇고 10년물도 지금 4.2% 부근에서 떨어질 생각이 없어 보이고 그렇죠. 이러한 전 세계 장기물 상승과 금 가격 상승이 계속되는 한 주식시장의 자금 유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까? 일단 미국 주식은 좀 별개로 봐야 되겠지만 별개로 봐야 되고요. 그 다른 국가들의 주식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안전자산,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신호가 나올 때에는 투자 심리를 제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적 증시의 견조한 수급의 흐름들은 좀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사실 안전자산이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금, 미 국채, 스위스 프랑 그리고 일본 엔화를 꼽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시나
안전자산으로 꼽는 자산이라고 한다라면 금 정도 남아 있겠고요. 그리고 새롭게 이제 크립토에서는 비트코인, 거기에다가 전반적으로 현물 수요, 그러니까 통화에 대한 수요는 미 달러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어느 정도 크레딧이라는 신뢰를 통해서 안전자산의 입지가 나타났다라면은 지금은 현물로서의 성격이 확고할 정도가 되어야만 안전자산의 지위를 득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흐름으로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금 가격이 오른다라면은 안전자산의 과거의 인식에 기반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미 국채 장기물 금리가 떨어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는 점은 안전자산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라는 점을 나타내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장기물 금리에 대한 흐름들이 가장 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미 증시에 있어서 지수 레벨의 상승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끌 수 있었던 부분들은 빅테크 산업에서의 이익 창출 능력, 그리고 미국 주식과 같은 미국 자산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글로벌 국채 금리의 상승세가 지속이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감은 한층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할인율이 높아지는 것이고 미래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가치적으로 환산을 했을 때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이는 최근에 오픈 AI CEO가 AI 거품론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 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금리마저 올라간다라면은 증시에 대한 투자 부담이 한층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금리가 올라가도 주식에 있어서는 업종별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대응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물로서의 성격이 안전자산 입지를 강화시킨다라면은 원자재나 에너지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도 금융업종에 있어서 금리의 하반과는 다르게 전반적으로 이자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간다라면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고밸류 논란에 시달리고 있을 가능성이 더 커지는 빅테크 산업이나 리츠와 같은 부동산, 그리고 금리가 낮아졌을 때 소비를 좀 더 활성화하는 내구재 성격의 소비재들은 좀 다소 부정적인 흐름들이 관측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의 견해로는 금 가격과 비트코인의 가격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올 하반기까지는? 네, 결론을 꼽자라면은 긍정적인 흐름들, 우상향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긴축에서 이미 중립적인 통화 정체로 가는 단계에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그동안 글로벌 금융 위기나 팬데믹 당시에 풀렸던 유동성을 상당 부분 흡수를 하지 못했다라는 판단하에 근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서 전통적인 자산인 유가증권에서 주식에 대한 부분들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주요 선진 국채들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인식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들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수요로서 금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으로 쏠리는 현상의 추세적인 흐름들은 좀 제어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진국들의 미 장기 채물 급등 현상과 더불어서 안전자산 관련해서 투자 전략 어떻게 좀 모색해 봐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상상인증권 신월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